사회복지 행정입니다. 행정의 역사인데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이 역사는 이제 실천론, 기술론, 인행사, 조사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에서는 이 행정의 그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무조건 나오니까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들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981년에 사회복지사업가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사회사업가협회냐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사업협회가 생긴 거고, 이후에 사회복지 사협회로 변경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강령도 채택이 되고 사회복지 전문직 용역을 해서 영향을 줬던 게 81년에 사회복지 사업가협회가 한국사회사업협회가 생기게 되었다. 자, 87년에 전문요원들이 들어갑니다. 1987년에 5대 직할시에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88년에 서울시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 때는 별정직이에요.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같은 급수다. 별정직 7급이었는데 들어갈 때도 7급, 나올 때도 7급. 이러다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직 9급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공공영역의 체계가 마련되게 되죠. 87년에 처음으로 공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뭐 이제 전담요원이죠. 그 당시엔 전담요원입니다. 복지사무전담기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공공영역에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지역 보건소에 5개 있는 보건소에 사회복지 기능을 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 운행합니다. 자, 그러다가 뭐예요? 망했어요. 망합니다. 망해서 이제 시범 수업만 하고 안 했죠. 자, 98년에 먼저 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 이제 99년에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0년에 국민기초 시행되어 이게 10월 1일에 이제 시행되죠. 자, 1급 시험 2003년 이제 1급 시험에 사회복지가 시험되게 되죠. 자, 이게 왜 됐냐라고 하면은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되면서 3가지가 변경됩니다. 자, 3년 평가를 하겠다. 3년 평가제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데 허가제를 할 수 필요가 없냐 해서 신고제로 격상이 되면서 1급 시험을 2003년부터 보겠다라고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2004년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보건복지사무소가 뭐냐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구청에 모아가지고 이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을 구청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가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게 2005년도에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됩니다. 뭐 만들어진 거는 2004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시행 같은 게 운영이 됐던 거는 2005년이다. 자, 주민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그래서 주민생활국으로 이름이 바뀐 게 2006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농 복합 또는 시군구 중심으로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게 된 것이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주민센터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또. 이제 이런 것들처럼 이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 자, 여기서 뭘 또 외워야 되냐? 자, 보건복지사무소 연도 95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급 시험도 2003년도. 1급 시험도 중요해요. 1급 시험 2003년도. 자, 사회복지사무소 2004년도. 자, 협의체 2005년도. 이런 것들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드림스타트 2008년도. 드림스타트 뭐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방과후 수업 이런 것들로 공부를 시켜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행되었다. 2008년에. 2010년에 사통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사통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10년에 사통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행복이음으로 바뀌어요. 사회복지 보장 정보 시스템. 요 사회복지 통합면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요걸로 바뀌게 됩니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사통망은 2010년에 만들어진다. 자, 희망복지지원단 이것도 중요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은 시, 군, 구에 두게 되고요. 통합 사례관리. 통합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이 희망복지지원단이다. 자, 13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만 이렇게 관리망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사회보장으로 해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15년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돼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이제 개통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사회보장정보원이 2015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의 행정복지센터죠. 이게 2016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발족이 되죠. 이게 왜냐면 2015년에 이 법이 바뀝니다. 2015년에 무슨 법이 만들었냐면 사회보장 급여 및 수급자 발급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랑 지역사회 복지계획들 이런 협의체가 어디로 넘어가냐 사회보장이란 이름으로 변하면서 2015년에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읍면동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2016년에 발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하죠. 201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전달체계 도입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연도 이거 진짜 잘 물어봐요. 이게 행정론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무소. 자, 사회복지사무소는 언제 시범사업이 됐다고 그랬어요? 2004년도. 희망복지지원당 2012년도. 사회복지전문요원 87년도. 보건복지부 95년도. 95년도에 이제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됐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네요. 보장협의체는 15년도. 보장협의체는 15년도, 14년도.
법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만들어진 거 디귿이네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사무소. 그 다음에 기억이네요. 사회복지사무소. 니은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들만 이렇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도들이 좀 중요하니까 그 연도들을 좀 잘 알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최근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민간과 공공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으로 보호가 강조된다. 아니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이용시설로가 생활시설에 있었던 것이 이제 뭐예요? 탈시설화로 이용시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이용시설이 지금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 뭐 센터라든지 뭐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전달체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만들어지고 사통망도 만들어지고 막 행복 이음도 만들어지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만들어지고 막 이런 사회 서비스원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처럼 이런 공공성이 방향으로 전달체계들이 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영리기관이 원래 사회복지는 비영리인데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영향으로 영리기관들,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실버타운이나 노인 쪽에 이런 영리기관들이 참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중심,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그 보호를 해서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이용시설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보면은 실천론의 역사하고 좀 많이 겹치죠.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자, 3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60년대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의 주를 이뤘다. 그렇죠. 60년대 있었던 건 아동복리법밖에 없어요. 아동복리법. 양육시설이죠. 고아원. 이 당시는 고아원 사업이니까 고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70년대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자, 그렇죠. 나가게 됩니다. 왜요?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민간복지의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민간 기관들이, 외원 기관들이 또 동남아로 넘어가게 되었죠. 자, 3번. 1980년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 전달체 내 사회복지 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자, 사회복지 전담요원 제도는 2000년입니다. 그리고 공적 전례 내에 사회복지 독립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1980년대는 87년에 있었던 사회복지 전담요원이에요. 전담요원 제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90년대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책정하였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격증을 안 주니까 사회복지 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자, 2000년대 C군구에 배치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된다. 그렇죠. 이제는 사례관리가 중요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요원들은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네요. 80년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자, 195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 역사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 민간 기관 협의회 카바는 구호물자의 배분 중심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하였다. 그렇죠. 물건을 주면서 그 행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 중심이에요. 그래서 카바는 구호물자와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다. 그렇죠. 구호 활동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관들을 운영할 건지 이런 조직관리의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알려주었죠. 사회복지 기관들은 수용, 보호를 바탕으로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렇죠. 왜? 당신 시설보호밖에 없었으니까 수용하고 보호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4번 카바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의 제공자 간의 협력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이 카바라고 하는 것은 연합체. 이렇게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잖아요.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누락 서비스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카바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50년대에 전쟁고하잖아요. 전쟁고하로 인해서 나타났었고 50년대에 무슨 조직관리 기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지역사회를 조직화한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때려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방적 구호, 즉 조직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의식주죠, 의식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좀 더 이 초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바는 그 의식주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이게 50년대에 이런 조직관리 기술들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의 근거는 8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평가는 3년짜리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평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평가를 통해서 좀 긴장감을 주려고 했어요. 자,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 내 하나여 적용하여 평가한다. 자, 그럴 필요가 없겠죠. 뭐 이용자의 권리인데 거주시설, 즉 생활시설에 있는 클라이언트들만 권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거주시설뿐 아니라 이용시설도 마찬가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자, 4번 개별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평가의 한 점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설들을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야, 이번 연도에는 아동시설 하겠다. 노인시설 하겠다. 야, 장애인에는 무슨 시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설들끼리 방금 이야기한 그런 개별화를 하지 않고 시설들별 특성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뭉탱이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평가 지표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런 점들이 한계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좋아요. 왜? 사회복지를 개별화를 해야죠. 그 지역에 있는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잘못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점으로 느껴져요.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 수렴의 절차는 필요하다. 그렇죠. 현장 수렴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래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수렴하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